요즘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는 분 많죠? 브이로그 하거나 아니면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야외, 그러니까 주광에서는 이런 카메라로 촬영해도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아쉬운 건 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 마이크를 이렇게 에어팟 같은 거 쓰거나 아니면 줄 이어폰 이런 거 쓰시는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 촬영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녹음기인데요. 녹음기는 이렇게 별도로 촬영을 해서 나중에 싱크를 맞춘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니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직결해서 녹음기가 아닌 마이크처럼 활용할 수 있는 타스캠 DR40XP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폰으로 뭐 라이브 같은 거 하는데 제대로 수음하고 싶다, 무조건 이거 쓰시면 돼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렇게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가능한 이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고 아이폰에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USB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쓸 거니까 인터페이스 설정하고요. 연결 장비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하다 보면 PC, Mac 아니면 iOS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iOS와 연결할 거니까 설정을 하고 내려와서 이쪽에 와서 실행을 시키면 조금 걸려요. 이렇게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설정이 되죠. 이러면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별도의 서드파티 아니어도 이제 메인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비디오를 녹음을 하면 수음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연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연결해서 결과물을 한번 볼 텐데, 그래도 좀 차이를 느끼면 좋을 테니 제가 아이폰 생으로, 그 다음에 에어팟으로, 그리고 얘랑 직결해서 연결한 연결 수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이폰 자체 마이크로 수음하고 있고 거리는 한 1m 정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에어팟 연결해서 해보면, 자, 이번에는 에어팟을 이용해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신경 쓰지 마시고 사운드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다음은 이렇게 타스캠 제품으로 한번 수음을 해보죠. 자, 지금은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한 이 타스캠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 차이가 꽤 클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촬영하면 너무 편하겠죠. 특히 야외 라이브 할 때는 이게 VOD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달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진짜 야외에서 ASMR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다음은 꼭 폰뿐만 아니라 맥북에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줌이나 아니면 영상통화 할 때도 맥북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맥으로 영상통화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카메라는 쓰고 이렇게 연결하면 타스캠 마이크가 나오거든요.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설명할 때에도 마이크 연결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음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줌의 경우에도 이렇게 세팅하면 마이크 타스캠으로 세팅이 되죠. 인터페이스 세팅만 잘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깔끔한 사운드 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폰이랑 연결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기능일 뿐이에요. 얘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좀 볼게요. 첫 번째, 32비트 플로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 정도 급에 되는 이 녹음기는 32비트 플로트가 거의 다 지원이 돼요. 32비트를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작게 수음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수음이 되었을 때 적정으로 우리가 볼륨을 올리거나 낮춰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음 데이터량이 많아서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손실되는 그 정도가 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살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피크 치면 위에 지직거리면서 소리가 다 날아가는데 그 윗부분까지 그래프로 다 잡아내놓고 낮췄을 때 또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낮은 소리를 올리는 것도 되게 유리한데 사실 낮은 소리는 좀 AI로 만지면 그래도 조금 살릴 수 있는데 피크 친 거는 못 살리기 때문에 32비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야외에서 다시는 못 가는 곳 촬영을 했다가 이거 날려버리면 진짜 난감하죠. 다음은 외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XLR이나 아니면 TRS까지 지원을 해서 총 4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 마이크 2개와 외부 마이크 2개. 그 이야기는 얘를 X가 아니고 Y로 해가지고 방향을 2군데까지 잡으면 총 4명의 인터뷰 영상까지 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세팅하면 됩니다. 먼저 전원을 켜고 이 위쪽에 레크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녹음 모드에서 이게 위아래로 올리다 보면 여기 4채널
4채널로 나옵니다. 이 4채널로 해야 4개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쪽으로 마이크 2개를 더 연결할 수 있고, 잘 보시면 이 XLR도 되지만 TRS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걸 쓰려면 이 왼쪽에 마이크 플러스 팬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48V 팬텀 파워가 되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행할 거가 나옵니다. 엔터 누르면 돼요. 지금 잘 보시면 위에 마이크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아래쪽에 익스터널은 없는데, 왜냐하면 아직 연결을 안 한 거죠. 이거 연결할 때 팬텀 파워 켜놓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4개의 마이크가 들어오죠. 요 위에 내부 마이크 2개, 그 다음에 얘랑 얘까지 이렇게 4개를 수음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기괴하지만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우선 좀 멀리 놓고, 자, 이 마이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쳐도 소리가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크 한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리 깔끔하게 잘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지금 Y자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하면 파열음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데드캣이나 이런 거 씌우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사운드가 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탁이나 아니면 옆으로 쓰더라도 총 4명이 한 방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사용법도 정말 쉽고요. 자, 다음은 내장 스피커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음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스피커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음이 잘 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피커의 퀄리티가 낮으면 이게 잘 됐나? 찢어진 게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얘는 괜찮다는 점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누르면 녹음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작,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은, 좀 예전에 나온 타스캠 제품들은 2번 눌러야 녹음이 되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다니다가 실수로 눌렀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누르면 레디가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녹음이 되는 이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은근 불편했거든요. 저도 이거 말고 이 전작 처음 사용할 때 한 번 눌러놓고 녹음 다 해놓고 보니까 녹음이 안 됐네,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한 번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아마 피드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럭 정확도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클럭 정확도는 뒤로 갈수록 이 싱크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뭐 한 5분, 10분 정도 촬영을 하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다지만, 이게 이제 장기 녹음 20분, 30분, 1시간 야외 여행 촬영하고 그러면 되게 길게 촬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뒤에 싱크 밀리는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30ppm에서 10ppm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이렇게 후보정 할 때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액정의 크기가 크고 한글 지원이 되면서 이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타스캠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줌 제품이잖아요. 같은 급 같은 경우에는 줌은 이제 한글 지원도 잘 안 되기도 하거니와 액정을 보면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조금 더 편하다는 점. 이 녹음기를 쓰다 보면은 수음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 편의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이야기해 볼 텐데,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 전작 DR40X와 동일한 가격 39만 5천원으로 지금 팔리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자, 정리해보면 내가 만약에 아이폰으로 야외에서 혹은 실내에서 촬영을 한다, 굉장히 편하죠. 왜냐면 따로 수음해가지고 이렇게 싱크 맞추지 않아도 되고 직결이 되니까. 특히 라이브에서는 너무 편하고, 게다가 32비트 플로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음 퀄리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얘가 원래 녹음기란 말이에요.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기의 기능, 이런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원한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DR40XP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강추드려요. 사실 저는 이제 포타캡처 X8도 쓰고 있고 뭐 비싼 마이크도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물론 사운드 퀄리티 좋은 거 다 인정하지만 비싸고 이 세팅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딱 이렇게 놓고 쓴다면 저는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드라마급이나 아니면 영화 찍는 거 아니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끝!